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범위로 돌아와서 30분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걸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물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기본 지식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이 수행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커브 피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브 피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실제로 예측을 할 때는 이제 보관을 이제 수행하는 인터폴레이션 이 두 가지가 신경망이 이제 궁극적인 그 원리의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제 그 무엇인가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을 이번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의의 시작은 이제 그 퍼셉트론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MCP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MCP 뉴런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왜 그것이 기본 단위인가? 라고 하는 이제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3, 4분 정도의 내용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을 나는 비행이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은 하늘도 날고 화성에 물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제는 감격하기보다는 이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나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비행이라면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면 새의 날개에 대한 관찰을 정밀하게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몇백 년 후 비로소 첫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비행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활용해 유용한 예측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뇌를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언가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지능을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현미경의 발전으로 뉴런이 밝혀지고 전기와 전자회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조합한다면 지능의 근거인 두뇌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전자두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컴퓨터를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두뇌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발견은 현미경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뉴런이 전달하는 것이 정기적인 신호임을 알아내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자공학적 발견과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두뇌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1943년 매클로치 피츠 뉴런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MCP 뉴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인공 뉴런이라고 하거나 그냥 뉴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CP 뉴런의 수학적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특징들로 구성된 벡터 형식의 값입니다. 정보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서 처리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입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중치가 부여된 각 입력은 단일한 값으로 취합됩니다. 취합된 값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최종 출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활성화라고 합니다. 최종 출력은 1 또는 -1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뭔가 지능적인 걸 만들어야 되니까 두뇌를 모방하자. 이런 이제 방향성이고, 그러면 두뇌를 모방하려면 기본 단위를 일단 구현해야 두뇌를 모방하겠죠. 그래서 요 두 분이 맥컬루치랑 이제 피츠라는 이제 분인데, 요 두 분이 그래서 그 기본 단위의 수학적인 모형을 다한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야 이게 진짜 다야? 1943년에 관찰할 수 있는 형태는 이게 다였는데 지금은 좀 더 복잡합니다. 뉴런은 이제 심지어 그 지난주인가 그 네이처지에서 뭐 네이처지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그 나온 그런 걸 보니까는 이제는 뭐 이 뉴런들이 그 양자역학적인 그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활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뭐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르겠고.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그 얘기가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지능을 구현하는 게 현재 컴퓨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밖에 모방이 안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뭐 저도 이제 추정일 뿐인데 왜냐면 이때까지 이제 발견됐던 이제 우주의 법칙들이 꼭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따라야 된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생물학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생물학은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단위들을 이제 그 상대하니까 뭐 그런 어떤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당시에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형태가 이제 이거였는데 근데 이게 그 신경망의 기본 단위로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몇 가지 이제 요소를 이제 보면 일단은 입력적인 이제 요소 첫 번째 이제 입력이 이제 있고 두 번째 이제 가중치 그리고 취합해서 활성화하는 이제 이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참 동안은 이제 입력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벡터 형식으로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어떤 이제 임의의 입력을 xi라고 이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현할 때는 이제 num파이 이제 어레이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0.1, 0.2, 0.3 이제 3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력 벡터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입력 벡터들은 이제 각각 이제 x1, x2, xn, 뭐 이제 x3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이제 기호로 쓰면 어떤 의미의 이제 벡터는 요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멋지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입력 벡터는 다음과 같이 그 일련의 이제 수치값으로 이제 구성됐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값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실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컴퓨터에서는 이제 부동소수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소수점의 이제 값들로 임의의 n개가 이제 구성된 것을 입력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3자원짜리 부동소수 벡터죠. 간단히. 근데 요 0.1, 0.2, 0.3 무슨 의미야?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임의의 값을 하나 이제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절차가 뭐냐? 다음 절차는 이제 요 입력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MCP 뉴런에서는 이제 가중치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했고 이게 현재 딥러닝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뭐 매개 변수가 뭐 수십억 개다, 뭐 수조 개다, 뭐 수십 조 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다 요 가중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지능적인 동작은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지능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능적인 존재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은 가중치로 표현됩니다. 가중치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을 얼마만큼 부각시키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곱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값이 0.1이라면 결과값은 0.01이 됩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값이 10이라면 결과값은 1.0이 됩니다. 가중치를 중요도라고 비유하면 같은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0이라면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해당 입력은 출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입력이 이제 1대1로 그 대응되는 방식이니까는 입력이 3개면 가중치도 이제 3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는 요 가중치 웨이트의 약자지 W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랜덤하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죠. 랜덤. 이제 x의 이제 개수에 맞춰 가지고 가중치를 생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중치 벡터입니다. 그나저나 그 한 가지 이제 그 궁금하실 만한 점을 소개해 드리면 요거는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이고요. 얘는 그 코드 형식의 이제 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 보시면 얘는 이제 그 마크다운으로 이제 되어 있고 코드 형식은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셀의 그 형식 요 마크다운이나 이제 코드 셀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x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가중치 벡터는 x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의 이제 가중치 벡터를 이제 w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w라고 하는 이제 가중치 벡터는 w1, w2, wn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n 개의 이런 이제 그 실수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w는 자기 맘대로 개수를 이제 하면 안 되고 이게 x의 개수에 맞춰서 생겨야 됩니다.
x가 이제 n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n개가 이제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가중치 벡터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의 개수에 맞춰서 이제 세 개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그 서로 이제 상호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곱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합니다. x에다가 w를 이제 곱하면 그냥 원소별 곱하기가 수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수행하셨냐면 이제 x1, w1, x2, w2 이거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순서는 상관없죠. xn, wn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뉴런의 입력은 가중치가 부여된 다음 단일한 값으로 합쳐집니다. 취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곱하기를 사용하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전체 출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를 영문자 z라고 표기하겠습니다. x는 입력이고 y는 최종 출력이라서 사용되지 않은 문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의 과정을 살펴보니 이것은 두 벡터의 내적 연산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산 대상 텐서들의 형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XW 두 벡터 중 어느 하나의 행과 열을 바꾸는 전치 연산을 수행하면 내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W에 대해 전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by n과 n by 1 형상에 대해 내적이 수행되면 1 by 1, 즉 스칼라 값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는 이전의 z값과 동일합니다. 둘 중 어떠한 표기도 괜찮지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더 간결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구현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스타일은 그냥 얘 합계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가 이제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스타일은 내적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연산 기호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닷 프로덕트 우리말로 이제 내적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그죠? 거고 요거를 쓰기가 좀 귀찮다 하면은 이제 요런 그 at 연산자로 정의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넘파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이제 긴 하는데 요게 이제 그 가독성 측면이나 이제 코드 관리 측면에서 좀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그 두 개 이제 값을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는 데 있어서 예, 소수점이 너무 상세하면 이제 그 보기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Z라는 값을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요 Z는 이제 중간 출력으로서 그냥 임의의 문자를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요 내적 연산의 원리가
그냥 이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번에 x랑 w에 대해서 이제 연산 수행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두 번을 거치는 거죠. 원소별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계를 구하는 이 두 번의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요게 좀 번잡스러우면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이제 쓰실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같은 결과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제가 이제 출력할 때 소수점이 이제 그 너무 상세한 거는 굳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이제 세 자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시면은 해설, 뭐 이미 이제 해설은 다 드렸지만 그 정확한 해설이 이제 나오는가 제가 이제 확인을 이제 드리려고요. 그죠? 음,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잘 된 것 같고, 다만 여기 나오는 이제 계산값은 믿지 마시라. 그죠? 그 요런 거는 그럴 듯한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틀릴지 몰라요. 언제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코드를 복사하셔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이고, 이게 그 계산 이제 방식.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했네요. 취합까지 했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부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왜 취합을 하는 건가? 그 얘기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합쳐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합니다. 코스피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가 없다면 뉴스에서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곤란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내리고 또 다른 주식은 조금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개별적인 변동을 나열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취합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된 것들도 단일한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활성화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집계된 값들은 최종 단계를 거쳐서 출력됩니다. 이런 과정을 결정 또는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임계점 b를 기준으로 z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b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z의 값에 따라 y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구현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z가 이제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저 b를 뭐 0.5 뭐 이런 걸 이제 한다 치면 이제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z가 이제 b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y가 이제 1로 끝나겠죠. 마이너스 1로 끝나겠죠. 이제 저랑 이제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난수 값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이고 저랑 이제 당연히 다르시겠죠. 그죠? 난수 초기값을 고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0.5를 넘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1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C핀 뉴런의 구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I가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W는 이제 되어 있고 B는 0.5로 이제 되어 있을 때 Y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이제 XI가 들어왔어. 우리의 이제 그 MC핀 뉴런에 거쳐서 Y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두뇌의 뉴런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수학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경망에 그 다음 논의들이 쌓여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교재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48페이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요 그 신경망의 기본 단위를 교재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그 표시를 이제 했는데요. 뭐 그림은 그냥 개념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리든 뭐 자기가 그냥 우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다른 거는 뭐 전혀 상관없고, 다만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연산적인 이제 과정을 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표시하려고 노력했고, 교재는 조금 간결하게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그냥 입력이 두 개인 경우로 그냥 딱 그 좀 간결하게 이제 쓰려고 했고, 저는 이제 임의의 n개를 표시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w1 x1 더하기 w2 x2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된다. 이 첫 번째 절차고, 얘네들을 이제 질질 끌고 다니기 뭐 하니까 저는 이제 z라는 문자를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인 출력 y는 이제 z라는 문자를 이제 도입을 하면, z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는 1이고 z가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식 2.1번에 대응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B죠. 차이점은 이제 제가 B라고 쓴 거를 교재에서는 세타라고 이제 썼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교재도 곧 마음을 바꿔서 B라는 표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썼냐?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가 막 그렇게 엄청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틀린 건 아니까 지 맘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이니까 Z라고 하는 문자를 이제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그냥 풀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썼는데 여기는 1하고 0을 썼습니다. 이거는 일단 오리지널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0하고 1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MCP 뉴런 출력 y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모스 신호로 통신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은 1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3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 논리인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명이 막 되고 있거나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0을 써버리면 전선 어디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을 써야지 신호가 들어오긴 했는데 1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때는 널 값이나 넌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0과 구분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과 구분되는 값으로서 0을 써도 당연히 이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0일로 이제 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로 공감해 보면 각각 고유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소로 적용하고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드린 말씀인데 약간 조금 보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보강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요 가중치가 그 양수음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보강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절대값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가 그래서 같은 입력인데 얘가 이제 절대값이 작거나 이제 큰 경우인데, 저는 약간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이 x의 변화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특히나 뭐 정치권 같은 곳에서는 이제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 당들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당들은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이제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잘한다 잘한다 이제 하는 플러스의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방향 무조건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중치는 이 입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반응해야 되는가,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맞는 표현인데 약간 이제 보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죠? 이게 이제 뭐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간단한 문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MCP 뉴런으로 이제 논리 회로를 만드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논리 회로의 입력은 0,0, 0,1, 1,0, 1,1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xi의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0,0부터 1,1까지가 입력으로 이제 제공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서 MCP 뉴런에 들어가서 이제 얘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특정하게 이제 만들고 이제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가중치와 편향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리표의 입력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가중치가 W를 특정하게 설정한 거에 따라서 AND가 되거나 NAND가 되거나 또는 OR이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W AND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값들을 좀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음. 잘 됐는데 음, 여기 이제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MC핀 뉴런은 자신의 장래 희망이 엔드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근데 MCP 뉴런은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W와 B를 특정하게 지금 설정해 줬습니다. 0.5, 0.5, 마이너스 0.7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MCP 뉴런은 자기는 계획이 없었는데 0,0부터 1,1까지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엔드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MCP 뉴런을 엔드 논리 회로로 만들려면 다음 같은 특정한 값을 설정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왜 했냐? 여기는 이제 왜 했냐면 원래 우리는 y가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논리 회로에서는 이제 0하고 1 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알고리즘의 조정 없이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은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1은 그냥 0으로 표시할까? 이런 식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개의 방식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바꾸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MCP 뉴런이 지금 요 W와 B라고 하는 값을 이제 바꾸면 이제 엔드와 엔드로 이제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쉬운 게 있어요. 요거를 그 수정해서 이제 보시기 위해서 요쯤에다가 커서를 위치하고 셀을 이렇게 분할을 할게요. 이렇게 분할. 그럼 이제 로직이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되게 쉬운 점이 뭐냐면 요 셀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낸드로 만들어 볼게요. 낸드. 낸드. 낸드는 되게 이제 쉬운 게 엔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낸드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낸드가 됐다는 not end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또 요 셀을 이제 그 복사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5월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요거를 일일이 바꾸려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end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갖고 모든 항목 변경 요거 이제 하시면 이 셀에 있는 end를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어요. 5월 이렇게. 그리고는 그 무한히 많은 값이 가능한데 b만 마이너스 0.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0부터 1,1까지 5월의 출력이 발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신 건 뭐냐면 이 MCP 뉴런이 같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W와 B 값을 조정하면 어떤 때는 AND도 될 수 있고 AND가 되면 NAND는 무조건 보장이 되고 그리고 OR 같은 것도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잠재성을 이제 본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이제 신경망 모형이 이제 있는데 신경망 모형에서 이 W와 B를 특정하게 이제 설정하도록 유도하면 얘가 갑자기 한국말을 할 수도 있고 영어를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중국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원리가 이 가중치와 편향에 달려 있다 이런 거고 그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한 사례를 이제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이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2.2절 단순한 논리 회로 이미 이제 다 하신 부분인데 그냥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9페이지 이쪽 문단을 보시면 AND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0.5, 0.5, 0.7, 0.5, 0.5, 0.8, 1.0, 1.0, 1.0 이제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B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지엽적인 논이라서 그냥 바로 반영해 버렸는데 원래는 요 공식이 정확하게는 그 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그 공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Z를 B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Z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Z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와 B 모두 뉴런의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Z를 구할 때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반영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0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을 편의에 따라 정리했을 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원래는 이제 B랑 비교를 해가지고 수행해야 되는데 요 B를 이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B가 이제 그 더하기 마이너스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공식을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되고 이거를 B로 써야 돼요. 그죠? 이런 걸 가정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저 값을 이제 했는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0으로 하고 마이너스 b를 이제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b로 표기하면은 조금 이제 그 얘랑 그 표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b도 하고 그냥 넘겨줄 때 이제 부호를 바꿔서 넘겨주면 된다. 뭐 이 정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논의하는 것과 그 b의 부호가 반대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MCP 뉴런을 이제 구현했고 넘겨 이제 보겠습니다. 51페이지 2.3절에 퍼셉트론 구현하기가 이미 된 겁니다. 됐는데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엔드 뉴런을 이렇게 하드 코딩을 여기다 했어요. 0.5, 0.5 이제 0.7이고 아까 이제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부호가 우리랑 이제 반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X1하고 W1하고 X2를 W2를 이제 직접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일일이 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개념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 우리는 Z라고 하는 표기를 도입을 했는데 교재에서는 그 임시 변수, 템프 뭐 이 정도고 뭐 이걸 뭐 Z로 부르나 뭐 템프로 부르나 뭐 그냥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if else 문을 한 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줄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냥 풀어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썼고 근데 이제 요거는 솔직히 그 프로그래머로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은 이제 else if를 쓰려면 세 가지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else if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별로다. 틀린 건 아니 뭐 이렇게 동작은 하는데 그냥 뭐 굳이 뭐 그걸 잡자면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0,0부터 1,1까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를 그냥 포문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달했다. 요런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B를 저쪽으로 이제 넘기는 논의가 이제 52페이지 2.3.2절에서 됐는데 요거를 사실 그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중치와 편향은 이미 도입이 됐지만 그냥 요 B를 요쪽으로 넘겼다. 뭐 이런 논의니까요.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지엽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재에서 54페이지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 직전까지 잘 이제 구현해서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얘가 뭔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신경망이 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다만 지금 논의한 것은 퍼셉트론이 아닙니다. 오, 뭔 소리야? 이때까지 퍼셉트론이라며? 아니에요. 지금 논의한 것은 제가 MCP 뉴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MCP 뉴런을 기반으로 퍼셉트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두 개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런을 논의하기 위한 표기 정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입력과 출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여러 개의 특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입력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은 각각 대응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과 가중치가 곱해지고 전체는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취합된 결과는 단일한 숫자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숫자를 Z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값은 입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이제 MCP 뉴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진짜 퍼셉트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